밀랑 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5부 가벼움과 무거움. 5. 그는 우선 프라하에서 80km 떨어진 시골 병원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그는 매일 기차로 출근했고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었다. 1년 후 조금 더 편한 직장을 찾는 데 성공했지만 변두리의 무료 진료원이라 업무는 형편없이 단순했다. 그는 외과 일에 전념할 수 없었고 일반의 노릇을 했다. 환자 대기실은 콩나물 시루 같았고 그는 환자 한 명당 5분간만 진찰할 수 있었다. 하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아스피린을 처방한다던가 고용주에게 보내는 건강진단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전문의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에 자기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사무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어느 날 진료가 끝나갈 무렵 두툼한 살집 때문에 심각해 보이는 50대 남자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내무부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하며 토마시에게 건너편 카페로 가자고 청했다. 그는 포도주를 한 병 시켰다. 토마시는 거절했다. 나는 운전을 합니다. 경찰에게 걸리면 운전면허를 박탈당할 겁니다. 내무부 사람들은 빙그레 웃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이름을 대세요 라고 하더니 토마시에게 그의 이름과 내무부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러더니 그는 자기가 토마시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했다. 내무부 사람들 모두가 토마시 정도의 외과 의사가 변두리 진료원에서 아스피린이나 처방하는 처지로 몰락한 것을 개탄한다고 했다. 심지어 경찰까지도 내놓고 떠들지는 못하지만 전문의가 그토록 경솔하게 직위에서 내쫓긴 것을 개탄한다고 애둘러 말했다. 토마시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어본 지 오래된지라 키 작은 배불뚝이 남자의 말을 아주 경청했으며 이자가 놀랍게도 외과 의사로서의 승승장구하던 그의 전력을 상세히 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첨 앞에서 누구나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토마시는 내무부가 남자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허용심 때문만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누구라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겸손한 사람을 마주하면 그가 하는 말이 몽땅 사실이 아니며 진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신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마련이다. 믿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뿐만 아니라 훈련, 그러니까 잦은 경찰의 신문을 받았던 경험이 필요하다. 토마시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그런 훈련이었다. 내무부 남자는 말을 계속 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치리하에서 훌륭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귀국하신 것을 우리는 대단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죠. 우리는 스님께서 계실 때가 이 나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마치 토마시에게 비난을 가하듯 덧붙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자리는 수술입니다. 동감입니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른 뒤 내무부 남자가 뭔가 유감스럽다는 투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 좀 해보세요. 정말 공산주의자들을 눈을 뽑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더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신 당신 같은 분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돼요. 내가 쓴 것을 잘 읽어보세요. 토마시는 반박했다. 읽어봤습니다. 내무부 남자는 찜짓 에스카라는 어투로 대답했다. 그런데 내가 공산주의자들이 눈을 뽑아야 한다고 썼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이해했지요. 내무부 남자는 더욱 예조로 띈 어투로 말했다. 내가 쓴 전문을 그대로 읽으셨다면 결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사가 조금 잘려 나갔으니까요. 뭐라고요? 내무부 남자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그들이 당신이 쓴 것을 그대로 발표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삭제했습니다. 많이요?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내무부 남자는 진심으로 붕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들이 한 짓은 도무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군요. 토마시는 어깨를 어쓱했다. 자기 방어를 했어야죠. 즉시 수정했어야 합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얼마 후 소련군이 왔는데 사람들에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던 거죠. 당신 같은 의사가 사람들이 시력을 잃기를 바란다고 믿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죠. 내 기사는 다른 독자 편지와 함께 신문 한 구석 어딘가에 실렸습니다. 아무도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을 겁니다. 단 소련 대사관만 빼고요. 그게 저들에겐 좋은 빌미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나도 당신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발표된 당신의 기사가 당신이 쓴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설명을 듣고 나니 이제는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에게 그것을 쓰라고 암시하진 않았던가요? 아니요. 그냥 원고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었나요? 어떤 사람들이요? 당신 기사를 신문에 실은 사람들이요? 아니요. 한 번도 그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나요? 딱 한 번 만났습니다. 편집부에 한 번 오라고 하더군요. 왜요? 그 기사 때문에요. 그리고 누구와 이야기했습니까? 기자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토마시는 그제야 이것이 신문인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연히 기자 이름을 알았지만 부정했다. 모릅니다. 자, 선생. 남자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크게 붕괴한 것처럼 보였다. 그 자기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예절 바른 교양 때문에 경찰의 끈앞불들이 된다는 것은 희극이자 비극이다. 아빠와 엄마가 우리에게 주입한 진실을 말해라는 명령은 심지어 우리가 경찰에게 치조당할 때조차도 거짓말하는데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경찰과 싸우거나 욕을 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쉬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물 같은 날 보내세요.